빛이 생겨라. 이 한마디 정말 유명하죠? 바로 이 말에서부터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거대한 창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창세기 1장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라가 볼 텐데요. 혼돈 그 자체였던 세상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그 장대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간결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의 주인공과 그 스케일을 딱 보여주죠.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모든 게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태초라고 불리는 그 시간의 세상은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와는 조금 다른 아주 흥미로운 풍경이 그려집니다. 성경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심연이라고 표현해요. 뭐랄까 깊고 어두운 물이 뒤섞인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던 거죠. 형태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공간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가 완전한 무의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혼돈의 물 위를 하느님의 영이 감돌면서 곧 시작될 위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는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6일간의 계획을 따릅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패턴이 보여요. 처음 4일 동안은 세상을 분리해서 공간을 만들고요. 그 다음 4일 동안은 그 만들어진 공간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식이죠. 자, 이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럼 창조의 첫 사흘입니다. 이 기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질서의 탄생이에요. 뒤죽박죽 섞여 있던 요소들을 나누고 분리하면서 세상의 기본적인 뼈대, 즉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모든 창조의 첫 시작을 알리는 한마디, 빛이 생겨라. 이건 단순히 어둠 속에 전등을 탁 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혼돈 속에서 빛이라는 요소를 분리해내는 행위, 즉 질서를 세우는 첫 번째 행동이었던 겁니다. 이 분리라는 개념,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보세요. 첫 사흘 동안의 패턴이 정말 명확하죠?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에는 하늘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가르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마른 땅과 바다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혼돈 속에 있던 것들을 나누어서 각자 자기 자리를 딱 정해주는 것. 이게 바로 창조의 첫 단계, 질서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매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이 구절이 꼭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마치 시처럼 반복되죠. 이 리듬감 있는 표현은 각 단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걸 선언하면서 이야기 전체에 아주 독특한 운율을 만들어내요. 둘째 날의 핵심은 물을 나누는 거였어요.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라는 일종의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서 세상을 위아래로 분리한 거죠. 그리고 이 공간에 하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셋째 날이 되니까 드디어 물 아래에서 마른 땅, 즉 무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냥 맨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로 온갖 식물들이 막 싹트기 시작해요. 이제 생명의 살아갈 무대가 비로소 완성된 셈이죠. 자, 이렇게 세상의 기본적인 공간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넷째 날부터는 이 텅 빈 공간들을 채워나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채워질 공간은 바로 저 높은 하늘이겠죠?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 달, 별은요, 그냥 반짝이는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짜와 해를 알려주는 표징이 되고 또 큰 빛은 낮을,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했죠. 말 그대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조의 리듬은 어김없이 계속됩니다. 넷째 날 역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익숙한 구절로 마무리되면서 세상의 질서가 한층 더 단단해졌다는 걸 알려주네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한층 더 생동감이 넘칩니다. 드디어 이 세상에 움직이는 생명체들이 등장하는 다섯째 날이거든요. 여기서 처음으로 복을 준다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새로 창조된 생명체들한테 번성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워라 하고 축복을 내려준 거죠. 이건 생명의 풍성함과 확산이라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됐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제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 다섯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과 함께 저물어 갑니다. 자, 드디어 창조 이야기의 대장정, 그 마지막 날이자 클라이맥스인 여섯째 날입니다. 이날 창조는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작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여섯째 날은 일단 땅을 채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가축들, 야생동물들,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는 아주 작은 생물들까지 온갖 종류의 육지동물들이 만들어지면서 땅이 생명으로 북적이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는 아주 특별한 선언이 울려 퍼지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독특한 역할까지 부여받는다는 걸 암시합니다. 27절을 보면요. 구조 자체가 한편의 시 같아요.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핵심 구절을 반복하면서 인간 창조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강조하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구절을 덧붙여서 그 존엄함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창조자의 평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았다고 하셨는데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완성된 걸 보시고는 참 좋았다. 영어로는 very good 이라는 최상급의 감탄을 하시죠. 이건 창조 전체가 이룬 완벽한 조화에 대한 엄청난 만족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이 구절과 함께 6일간의 창조 대장정이 드디어 막을 내립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무생물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정말 장엄한 서사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의 창조 과정을 저와 함께 쭉 따라와 보셨습니다. 혼돈에 질서를 부여하고 생명을 불어넣고 모든 것에 각자의 목적을 부여한 이 고대의 이야기.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